저희가 지금 와인을 따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따봤으니까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. 이제 시험하기 전에 또 와인도 또 잔에 따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먼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성민 씨가 좀 어렵게 굉장히 시간 걸려서 오픈한 와인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제가 뭔가 레스토랑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웨이터들이 따라준 거를 기억해하면서 한번 따라볼게요. 일어나서 따라야 되죠? 네, 그 레스토랑 안 가보셨나요? 실제로? 레스토랑이요? 네. 가봤죠? 네, 알겠습니다. 왜요? 아니, 레스토랑에서 와인 안 드셔보셨나요? 네,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대충 어깨 너머로 본 걸로 해볼게요. 정말 손님이라 생각하시고. 이거 맞아요? 높게? 네? 어떻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이렇게 하지 않나요? 뭔가 이렇게?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? 한번 편하게 해보십시오. 네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이렇게 하면 저 잘려요? 네? 잘리냐고요? 네. 예. 그럼 그냥 이렇게 따라볼게요. 잘하셨습니다. 네. 이게 진짜 공부의 중요성인 게 보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감도 안 오고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근데 진짜로 이번 수업이 진짜 저한테 너무 알차요. 너무 재밌어요. 어쨌든 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이거 돈 주고 안 마실 것 같습니다. 왜요? 네. 아니, 농담이고요. 일단은 와인 좀 따르는 자세가 좀 많이 잘못되기 때문에 정말 A부터 Z까지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이제 창민 씨가 와인을 따랐잖아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편하게 마셔도 괜찮은데 레스토랑이나 이제 바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큰일 나죠. 오히려 손님한테 변성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소믈리에처럼 이제 창민 씨가 손님이라 생각하고 와인 한번 따라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 대부분 와인을 따를 때 와인을 받는 손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제 와인을 따라야 됩니다. 그래서 잔도 항상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요.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. 만약에 손님이 봤을 때 왼손잡이다 싶으면 우리는 잔을 왼쪽에다 배치하고 와인도 왼쪽에 따라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가정하고 이제 오른쪽에서 따르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. 그래서 와인을 이제 따르기 전에 그래도 이제 한 병 맞아요. 보여드리고 병을 이제 보여줄 때도 이제 라벨 앞에 있는 라벨을 보여줘야지 옆이나 뒤를 보여주면 모르죠. 그래서 앞에 있는 라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와인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와인을 따르면 되는데 와인을 따르기 전에 잡는 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잡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아랫부분을 잡아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혹은 밑에 펀트라고 하는데 펀트가 깊숙이 파여있으니 이렇게 엄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와인은 펀트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와인 병의 아랫부분을 잡아서 따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좀 더 위쪽인 약간 바디 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혹은 세 번째 이렇게 커버를 사용해가지고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믈리에 혹은 와인을 따르는 사람의 역량 혹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부분을 잡고 따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따를 때 속도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청각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까? ASMR 느낌. 이렇게 해가지고 뺍니다. 그래서 와인 부분을 따라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. 그래서 와인을 따를 때 이제 저와 청민 씨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와인을 따르는 속도입니다. 아까 청민 씨 따랐을 때 와인 잔에는 이 거품이 굉장히 많았었죠. 근데 네. 굉장히 저는 적습니다. 그게 이제 와인이 잔과 부딪히는 그 마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기포가 없고 그 기포가 좀 빨리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와인을 따르면 이제 끝입니다. 근데 뭔가 교수님처럼 따르는 게 훨씬 그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네. 더 차분하고 좀 예의 있어 보이고 네, 그런 맞습니다. 네.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근데 우리가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게 굉장히 편하게 마시지 않습니까? 이렇게 격조 있게 따르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까 청민 씨처럼 흘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따라서 마시는 게 집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교수님 이렇게 와인을 직접 따라보니까 질문이 몇 가지 생겼는데 이렇게 보통 와인을 따를 때 한 손으로 따르잖아요. 네. 그게 저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은데 혹시 그게 딱 정해진 그런 건가요? 꼭 한 손으로 따라야 되나 아니면 그건 일단 소믈리에들이 가장
기초적으로 갖고 있을 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손으로 따르는 건 가장 기초적인 이 자세이고 태도이기도 하고요. 또 두 번째는 한 손으로 와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린넨을 들고 하든가 혹은 팔에 이렇게 거치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따르는 게 이제 거의 이렇게 편안하죠. 린넨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 뭐예요?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와인 따르고 와인에게 약간의 와인이 흘렀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겁니다. 혹은 이제 와인잔에 실수로 이제 와인이 흘릴 경우 이게 닦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양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. 네. 와인을 따를 때 어느 정도로 따라야 좀 적정량이다 하는 게 있나요? 질문 되게 좋습니다. 이제 이 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집에서 마실 때는 잔이 지금 이만큼이나 뭐 요만큼이나 저만큼이나 뭐 상관없습니다. 그냥 즐겨 마시면 되는 거니까요, 집에서는. 하지만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서는 약간 정해진 양이 있는데요. 약간 잔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량으로 따지면 130에서 150ml 정도가 가장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잔 같은 경우는 130 정도가 바로 제가 따른 이 정도 양입니다. 그래서 잔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잔에 130, 150 그걸 따르면서 그 용량을 기억한 다음에 그만큼 맞춰서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. 근데 잔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? 좀 노동이 필요한 작업인데요. 만약에 여기 저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저기 위에 잔을 올리고 물이나 와인을 따라가지고 용량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잔의 용량을 기억하고 그만큼 따릅니다. 그 연습이랑 많이 경험이 좀 필요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연습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 연습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. 교수님, 이제 그럼 마실 일만 남은 거죠? 네, 마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와인을 오픈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와인이고요. 그래도 창민 씨가 그 와인을 좀 시작하는데 좋은 와인을 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시음은 좋은 와인을 좀 준비했습니다. 이제 그걸로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시음을 하잖아요. 그래서 시음으로 좀 적합한 와인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. 어떤 와인이죠?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시라즈로 만든 이제 레드 와인입니다. 마셨을 때 와 이게 좀 레드 와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괜찮은 와인입니다. 근데 이거는 왜 코르크가 아닌 것 같죠? 코르크가 아니죠? 예, 눈썹이 좋으시네요. 네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류 캡 혹은 이제 뭐 트위스트 캡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있다고 해서 저가 와인은 아닙니다.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제 호주, 뉴질랜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코르크도 환경 파괴에 일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크류를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너무 알쓸신잡 아니에요? 또 다른 알스 신잡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크류를 사용하면 산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. 코르크보다. 오, 진짜요? 네, 그래서 와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더 느끼기에도 좋습니다. 오, 신기한 사실인데요? 그래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아까 우리 창민 씨가 코르크를 박살내면서 와인을 또 좀 이쁘지 않게 좀 따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요. 직접 와인을 오픈하고 따라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도전해볼게요. 네. 훨씬 쉬운데요? 네, 좋죠. 네. 네. 한 손에는 린넨을 하고 오른쪽에서 따르는 거죠? 네, 지금 취하신 거 아니시죠? 아니에요. 오른쪽에 가서 편의 밑부분을 잡고 이게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걸 때리시면 안 됩니다. 네. 왜 이렇게 무섭지? 너무 무거워요. 그래서 만약에 무겁고 이제 처음에 하기 어렵다면 싶으면 이쪽 바디 쪽 한번 잡아보시오. 훨씬 낫죠? 네. 좀 더 안쪽으로 네. 네, 따라오시오. 네. 너무 칼칼한 아니에요? 네, 잘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요? 네. 네, 됐습니다. 네. 또 닦아주고. 네. 제 건 제가 닦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. 이번 거는 별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? 마이너스 10이요. 죄송합니다. 네, 네. 네 6점이요. 네. 됐습니다. 그러면 제 것도 한번 따라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저도 창민 씨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까요? 아니요, 더 잘 따라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소리가 다르네요. 이렇게 하고 다시 넥 부분을 닦아주면 됩니다. 이제 바로 마시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다른 수업이 남아있나요? 여러 가지 수업이 있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. 일단 저희가 이제 와인을 지금 잔에 따랐습니다. 그쵸? 일단 바로 우리가 잔에 있는 와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느껴집니까?
이쁜 색깔? 이쁜 색깔, 말씀 잘하셨습니다. 저희가 와인을 마시기 전에는, 그리고 와인을 향을 맡기 전에 무조건 색깔을 좀 봐야 됩니다. 네, 색깔을 보는 이유는 이제 색깔을 보면 이 와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있는 테이블처럼 하얀색에 와인잔을 눕혀가지고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. 이제 이쪽에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낮춰가지고 보는 것입니다. 확실하게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볼 때랑 그리고 하얀색 배경을 두고 볼 때랑은 색깔 구분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잔을 들이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. 네, 많이 이렇게 하죠.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사람들마다 이 차이가 있는데, 이게 또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뭐 들고 보는 게 좋다, 혹은 나는 하얀색 배경에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게 좋다, 이렇게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이 잔을 둘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배경이 하얀색도 없으면은 손을 이렇게 두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렇게 갖고 오십시오, 내 쪽으로. 이렇게 해가지고 와인을 보십시오. 손가락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와인 색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. 안 보여요, 근데 손가락. 안 보이면 이 와인은 굉장히 좀 진하구나, 강하구나, 혹은 굉장히 좀 진한 색깔을 갖고 있구나,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. 교수님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? 저는 그냥 이 배경에 상관없이 제 눈높이 기준으로 이렇게 낮춰서 봅니다. 이제 개인적인 건데, 이렇게 들어서 볼 경우 이게 떨어뜨릴 경우 이제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이유가 좀 큰데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낮춰서 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외관, 이제 색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혹시 아신가요? 완전 알아요. 향 맡기. 좋습니다. 네, 향을 맡아야 하는데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. 그래서 잠깐 좀 약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